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로또를 매주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복권방에 들려서 로또나 연금 복권을 구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받는 300만원의 월급에도 휘둘리고 있다면 로또에 당첨이 되어 100억의 상금이 들어온다 해도 통장 잔액은 금방 바닥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돈 그릇이 100억을 품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 그릇, 부자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돈 그릇, 부자의 그릇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많아도 항상 돈에 쪼들리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합니다. 부자의 그릇 만드는 비법 3가지 중 그 첫 번째, 돈이 줄어든 것보다 늘지 않음을 걱정하라. 사람들이 부자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부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요? 보통은 돈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고생해서 큰 돈을 벌었으니 그 돈을 잃는 것도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늘지 않는 위험성이라고 합니다. 부를 이루어낸 부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고를 하고 있는데,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인생에서 행운이라는 건 손에 꼽힐 정도로만 온다는 확신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물게 찾아오는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면 돈의 일부를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자,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지금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좌절, 배신 등 인생의 쓴맛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맛본 인생의 쓴맛은 다음번 일을 시도할 때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사업은 가스페달을 밟아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쓰디쓴 열매가 독약이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보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입에 쓴 약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있다며 먹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자들은 수많은 시도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과거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업체의 위치, 직원 관리, 품질 관리, 세금 문제 등을 단시간에 완벽하게 처리를 해냅니다. 컴맹이었던 저도 유튜브 한 편을 제작하는데 책을 읽고 대본을 쓰고 썸네일을 만들고 영상 제작과 업로드까지 약 한 달가량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유튜브를 알려주시는 유튜버님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우아빠 채널에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니 지금은 하루에 한 편의 영상을 올리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허투루 보내는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10원 주고 뽑았던 제비뽑기를 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약 250개 가까운 제비뽑기 중 한 개만이 10억원짜리 당첨 제비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개의 제비를 뽑기 위해서는 한 번에 1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확률이 250분의 1이니까 무모한 건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돈을 벌려면 다른 발상이 필요합니다. 250번 연속으로 뽑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당첨된다라는 발상 말입니다. 물론 250번을 끝까지 뽑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25억을 써야 하니까 설령 당첨이 되어도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제비뽑기에서 100번 이내에 당첨 제비를 뽑을 정도의 행운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박과도 같은 사고의 이면에는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전이 늦어지면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지식과 경험으로 20대로 돌아간다면 무슨 일을 해보고 싶은가요? 공부를 다시 하겠다. 어떤 사업을 다시 하겠다. 지금 바깥 양반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등 본인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 중에 가장 후회로 남는 일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이제 60이 되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또 70이 되신 분들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놈의 10년만 젊었어도. 여러분, 우리는 중년입니다. 젊었을 때의 에너지와 열정은 다시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경험이 있고 숙련도가 있고 인생에 해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젊은 친구들은 경험할 수 없어서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젊은 시절도 겪어봤고 지금 중년, 노년이 되어서 정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속으로 고민했던 일이 내가 아프면 나는 뭐 해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고민만 하면서 퇴근 후 소맥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의 한 구절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는 누군가가 그렇게 원하는 나이이다. 이 한 구절의 말이 가슴에 박히면서 운동을 시작하고 술, 담배를 끊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지금 이렇게 매일 퇴근 후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퇴근 후 술 먹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이 문득 일어나지만 지금 내가 포기하면 앞으로는 영영 아무런 일도 못 해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는 의학이 급속도로 발달을 해서 이제 웬만한 질병으로는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또 후회를 합니다. 절대 기회는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이 저절로 생기기만을 바라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생 대충 살면 그렇게 그냥 대충 흘러갑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만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돈은 사람의 돈 그릇만큼 모인다. 여러분의 돈 그릇은 얼마쯤 하는 것 같습니까? 1000만원짜리 돈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돈의 무게에 짓눌려 깔려 죽습니다. 혼자 호의호식하려다 결국 인생 파탄나고 신문 사회면에 등장을 합니다. 사기꾼 잡고 보니 과거 로또 1등 당첨자. 돈에 관한 경험은 돈을 다뤄봐야만 쌓일 수 있습니다. 남의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을 다루는 경험 말입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경험은 돈이 안 된다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떠한 실패 경험하더라도 그 경험은 훗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 경험이 쓴 경험이었다면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1억 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만약 우리가 내 돈 1억을 다뤄봤던 경험이 있다면 다음에 다시 1억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에게 100억의 돈이 통장에 입금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100억 원을 다뤄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일단 빚 갚고 집 사고 차 바꾸고 그리고 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100억, 1000억대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평소에 투자하고 싶었던 곳에 이 자금으로 바로 투자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되어서 우리들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 경험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귀중한 우리의 재산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세상을 순환하는 흐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듯이 흘러가는 돈을 일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어도 그걸 언제까지만 소유하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부자들이 여유 자금이 있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자산 투자자에게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누구를 선택하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유 자금으로 1억 원이라는 돈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은 고등학생과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있는 직장인에게 맡기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둘 다 맡기지 않는다 일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릇이 크지 않으면 돈은 줄줄 새서 결국 언젠가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는 곧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그릇보다
더 큰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돈이 내게 와도 결국 다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돈은 믿음이다. 여러분은 돈은 어디서 생겨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돈을 주었다면 다니는 회사나 고객, 부모님, 친구 등 그 중에 누군가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건 반드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갑자기 무언가에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으면 합니다. 돈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신용입니다. 신용을 갖게 되면 돈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0에서 100으로 봤을 때 본인의 신용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다면 카톡이나 토스에 있는 신용 등급 조회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용 등급 조회를 하면 내 나이와 직업, 소득, 부채 상황을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점수입니다. 부자들은 신용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 특히 돈 약속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신용을 목숨처럼 아끼는 사람이라서 금융권에서도 신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밀리지 않고 제 날짜에 줍니다. 그 직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상황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사람의 인연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서 단 한 명의 직원도 자르지 않고 안고 갑니다. 그렇게 대출받은 돈도 다 써버리고 정말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똘똘 뭉쳐 조금 밀린 월급에 투덜대지 않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한 차례 위기가 지나가고 지금은 내실이 탄탄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지금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벌고 있는 이 돈은 본인이 고용한 직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쌓인 신용은 커다란 돈을 낳고 그렇게 커진 돈 그릇은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자연스럽게 커져갑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좀처럼 남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일생일대에 좋은 제안이 들어와도 흠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돈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말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상대방도 우리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신용이 돈으로 바뀌면 믿어주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급전이 필요해서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돈을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흔쾌히 빌려주나요? 아니면 자신도 힘들다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나요? 내가 신용이 좋다면 흔쾌히 빌려줬을 것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댔다면 나의 신용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의심이 많은 친구는 어느 누가 부탁해도 핑계를 댔을 테니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용카드 한도는 현재 얼마인가요? 카드를 한 번이라도 연체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천만 원 하던 내 신용카드 한도가 하루 연체했다고 70만 원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만큼 신용은 쌓기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즉 신용이란 지난 행동들의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은 신용은 결국 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 도구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롭고 알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자들은 꼭 명심하고 살아가는 비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일 새어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대신 돈을 늘릴 방법을 연구하고 돈의 그릇을 키워서 큰 돈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돈은 믿음과 신용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봉이 적어서, 운이 나빠서, 불황이라는 세상이 불공평해서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여기며 좌절하지 마시고 일단 이러한 돈의 속성에 대해서 빨리 귀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Money is the slave of a wise man, the master of a fool. 돈은 지혜로운 사람의 노예이자 바보의 주인이다. 발전소장.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돈벼락 맞으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돈벼락 맞습니다.